자, 메인트랜스는 여러 가지라고 하면 너무 사기고, 크게 두 가지가 있어. 벅에서 유리한 거랑 부스트에서 유리한 거랑. 이게 뭐 책에 왜? 초점이 안 맞았어. 뭐 책에 설명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벅은 이거 뭐라고 하지? 파워링이 턴 온 할 때 파워링이 돼. 부스트는 턴 오프 할 때 파워링이 돼. 뭐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거고. 지금 너가 보고 있는 P심에서 이게 플라이백이긴 한데, 현재 설계를 플라이백은 기본적으로 부스트 기반이야. 그러니까 오프타임일 때 에너지가 파워링 되는데, 이거를 P심에서 어떻게 구현한 거냐면은 LM이라는 소자랑 이상적인 메인 트랜스 소자 두 가지로 분리를 한 거야. 이걸 이해해야 돼. 그런데 이상적인 트랜스는 보통 우리가 메인 트랜스 이상적이다 라고 하는 경우는 뭐냐면, 얘도 LM 값이 있잖아 안에. LM이 크고 리키지가 0에 가까운, 클수록 좋고 작을수록 좋아. 플라이백은 분명히 부스트 기반의 오프 때 파워링 되는 토폴로지는 맞는데, 이거를 우리가 자기 소자로 두 개로 쪼개서 설명할 때는 LM이랑 트랜스 두 개로 할 수가 있다 이거지. LM 소자, 근데 뭐 LM 소자가 이상하지만 이게 인덕터야 그냥 여기 P심상에선, 그지? 인덕터도 누설이 있다. 원래는 누설이 있는데 그냥 우리가 통상 이 조건이거든. 그러니까 원래 인덕터 값이 누설보다 커. 그러니까 인덕터의 인덕턴스가 인덕터의 누설 인덕턴스보다 크다 보니까 보통 인덕터는 얘를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인덕터의 인덕턴스, 우리가 인덕턴스라고만 부르는 거야. L값이라고 부르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엄밀하게는 이상적인 L값과 그 또 인덕터의 약간 누설값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얘는 여기서 끝. 근데 메인 트랜스는 이거고 이건데, 현실적으로 어떤 이제 권선 조건들이 생기잖아. 그래서 L값이 무한대는 안 되고 큰 값이 나와. 큰 값 하고 리키지는 작은 값이 나와. 그래서 보통은 통상적으로 많이 만들어 보면 평균치가 네가 LM을 100이라고 하면은 가족하면은 리키지 값이 아무리 못 감아도 2.5는 나와야 돼. 2.5. 그러니까 네가 뭐 트랜스를 엉망으로 감으면 LM이 100마이크로헬이다. 그러면 리키지가 2.5를 넘으면 안 돼. 2.5%를. 그치, 여기서는 2.5 마이크로가 되겠지. 2.5인가 0.25인가 기억이 안 나네. 되게 작게 나와. 0.00. 0.25인가 이게 너무 크다. 0.25 정도? 0.25. 0.25. 왜냐면은 그러면은 1mm라고 가정하면 대충 여기다가 0.25를 곱하면 어떻게 되지? 2.5 마이크로 헬리 정도 나오지. 이 정도 비율인 것 같아. 대충. 이게 맞다는 건 아니고 비율이 대충 0.25%야. 대충. 쉽게 얘기하면 대충 이런 거야.
자, 그래서 얘를 피심이나 이런 데에서 모의할 때 네. 이런 온 타임 트랜스로 만들면, 온 타임이라는 거는 이렇게 온 할 때 파워링 되는 이상적인 트랜스 할 때는 LN 값은 크고 L 리키지는 작고 네. 가 되는 거지. LM은 몇 시여야 되고 리키지는 몇 시다가 아는 관계가 없어. 그래서 지금 너가 이제 T심에 보면 지금 얘가 뭐 5mL가 되어 있고 리퀴지가 몇 잡혀 있지? 1차 리퀴즈 5마이크로. 5마이크로 잡혀 있다고, 그쵸? 아, 이거 1% 잡으셨네, 교수님께서는. 네. 그러니까 요거에 이제 경험친 거야. 아마 1% 정도 되나 보다. 자, 그러면은 너가 저 피심을 돌려보면은 너가 이거를 10mH로 바꾼다고 해도 영향이 없어. 20으로 바꿔도 영향이 없어. 왜? 이 트랜스의 역할에서 이 이상적 트랜스의 LM 값은 제 모의 실험에 영향을 안 줘. 얘는 진짜 뭐냐면 에너지를 전달하는 아주 아이디어란 트랜스포머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LM 값이 커지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현실적으로 아주 근사하게 한다면 내가 분명히 1차 측에 턴을 감을 거기 때문에 네. LM 값이 찍히겠지. 우리 LCR 미터가 무한대가 나오진 않는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저게 1차 측이 이제 턴수가 안 나오는데 1차 측 턴수가 네가 저 몇 턴 감겨 있니 지금? 여기 26. 아, 26톤이면은 거의 10mH, 16mH 나와. 그 정도 많이 감으면. 네. 그 정도로 많이 감으면 LCR 미터를 찍었을 때 굉장히 큰 값이 나와. 저 2.73mm. 저희 몇 톤 감았는데? 26톤이요.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네? 이렇게 많이 안 나오지? 갭 넣었니 혹시? 안 넣었어요.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네? 아, 그거는 코어랑 저거랑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약간 작을 수도 있겠다. 근데 저 조건이면은 여튼간에 권선을 좀 더 굵은 거 쓰거나 저기를 꽉 채우면은 네. 채우거나 하면은 좀 더 나아. 아, 이게 톤수도 영향 없나? 아, 지금 교수님이 5mm 원래 5mm가 나와야 정상이에요? 아니야. 그래서 클수록 좋고 리퀴즈는 여기서 작을수록 좋다는 거야. 여튼간에 이건 뭐 1이 좋고 뭐 0.2가 더 좋겠지. 네. 좋은데 리퀴즈는 저 1차 리퀴즈 말하는 거예요? 1차 측 여기 모의 실험 상에서 저 뭐라고 적혀 있지? LP 리퀴즈라고 적혀 있나? 네. 그거야 그거. 1차 리퀴즈. 자, 근데 그러면 이제 너가 감이 없는 건 뭐냐면 5mm 적혀 있는데 너가 실제로 감아봤더니 5mm가 안 나왔다고 쳐. 네. 자, 그러면은 5mm가 안 나와서 지금 2.73mm가 나왔다. 네. 근데 5mm가 피심으로 되어 있는데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문제 없어. 미리헬리가 상당히 큰 값이에요. 미리헬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인덕터 값 할 때 마이크로 헬리, 미리 헬리, 헬리 이렇게 따지잖아. 네. 근데 인덕터의 기본 값은 뭐라고? 기본 단위는? 마이크로라니까. 10의 마이너스 6수. 네. 미리는 10의 마이너스 3수. 헬리는 10의 0수. 네. 미리 헬리는 네가 어떤 값이랑 해도 이미 1000배야 곱하기. 1000배만큼 큰 값이야. 네. 그래서 이게 값이 상당히 커. 너가 저거를 1mL로 바꾼다고 해도 네 모의 실험에는 거의 영향이 없어. 네. 굉장히 큰 값이라서. 자, 그러면은 막 해도 되나요가 아니라 네. 만약 만들 수만 있다면 뭐가 좋다? 클수록 좋다. 클수록 좋은 거지. 네. 클수록 좋은 거야. 만들 수만 있다면 저 LM이 크게 나오도록 하는 게 좋고 리퀴지는 작을수록 좋은 거야. 이 리퀴즈라는 거는 우리 측정할 때 2차 그 IS2가 되는 거지. IS2. 아니, LS2. 내가 I란다. 1차 쇼트 시키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자기 소자 공식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 기억은 안 나는데 여튼 우리가 구할 때 L51, LS1,
L1, L2 이렇게 찍잖아, 세 개를. 네. 그래서 이때 이 LS1, LS2인가 기억이 안 나네. 2차 측을 초태지하고 1차 측에서 바라본 값. 응? 여기서 예를 들어 트랜스라면 이거, 네. 이거는 여기, 네. 여기서 측정하는 거지. 네. 얘는 여기서 측정하는 거고. 네. 했을 때 얘가 리키지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온 이제 입출력 함수식에 의해서 L 리키지가 나오는데 얘랑 유사한 게 얘야. 요 온타임 되는 이상적인 자기 소자에서는 네. 나중에 내가 해보면 알겠지만 L 리키지 값이 거의 LS1이랑 같아. LS1인가 LS2가 기억이 안 난다. 네. 아마 요 앞에 게 2차 측 조건이고 이 뒤에 게 1차 측 조건일 거야. 내 기억이 지금 확실치 않은데 1차 측에서 이 두 가지를 보면은 돼. 여튼 간에 그래서 너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거다. 우리가 온타임용 컨버터, 그러니까 버그를 기반으로 한 트랜스인 경우 네. LN 값은 클수록 좋고 리키지는 작을수록 좋다. 네. 그러면 크다는 기준이 뭐냐? 최소 미리헨리 단위가 나오면 돼. 뭐 0.1 이게 말하는 게 아니라 1 이상. 물론 어지간히 잘 감으면 막 10이나 16이나 뭐 20ml까지도 나와. 잘 감으면 이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서 이게 상당히 큰 값이라는 거고, 리키지는 여기 1에서 1%, 2% 잡는다고 내가 들었던 것 같은데 대충 1이라고 잡으면은 1%라고 하면은 10 마이크로 흘리게 되니까. 네. 어이, 그러네. 아, 이게 교수님께서는 0.1% 잡으셨네. 0.1. 0.25, 0.1%였나 보다. 이게 지금 이게 맞나 보다 거든. 그래서 연구실에서 통칭 맥시멈 0.25%야. 맥시멈. 해보면 이렇게 안 나와. 1mm면은 이거보다 훨씬 작게 나와. 대부분 경우. 여튼간에 얘네들이 작을수록 좋아. 근데 이제 눈치챘지만 LM 값이 커지면 얘랑 이거는 반비례해. LM 값이 커지면 리키지도 약간 커지는 경향이 있어. 왜냐면 비례니까. 이게 100%면 그 중에 0.25% 정도가 리키지로 보이기 때문에 LM 값이 커지면 L 리키지도 약간은 커지는 경향은 있다 이거지. 근데 우리는 여하튼간에 LM이 크고 L 리키지가 어떻게 작기를 바라잖아. 네. 그래서 이 적정선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LM이 LM이 크면서 리키지가 작으면 되는 거야, 여튼간. 근데 LM이 커지면 현실적으로는 LM 값이 증가하면 리키지도 약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 뭐 그런 것도 응용해서 또 나오는 토폴로지들이 있지. 내가 해도 저 PCM의 LM 값은 이상한 게 아니다. 저거 안 맞춘다고 해서 동작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저거에 맞추거나 더 값을 크게 키우는 게 말로는 맞아. 네. 그럼 뭐 이거 오프 파워링일 때는 또 반대예요? 그때는 좀 틀려 또. 오프일 때는 반대라고 하는 거 반대는 아니고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오프타임용 자기 소자, 오프타임용 트랜스 같은 경우에 보통 우리가 플라이백이나 플라이백은 없다. 플라이백인데 버프스트 아니에요? 버프스트 걸로 알고 있는데. 버프스트일 땐 또 달라. 버프스트는 아니고 그냥 부스트에서 온 회로라고 생각하는. 발전이 부스트, 버프스트, 플라이브로 가게 되는데 그냥 기본 뿌리가 부스트 회로에서 왔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 LN 값이 있잖아. 그럼 얘를 보통 나누거든. 기능을 두 개로. 여기 뒤에는 뭐가 있다?
아이디얼 트랜스가 있다고 가정하는 거고, 이 앞에는 뭐가 있다? 이제 플라이백용, 우리가 부스트용 L 값을 사용을 하는 거지. 요 앞에는. 그래서 얘는 크고 작은 게 아니라 이거는 용량이나 주파수나 코어에 의해서 이 LM 값이 결정이 돼. 얘는 크다 작다 좋은 게 아니라 이거는 어떤 토폴로지에서 용량, 주파수, 코어의 종류 혹은 뭐 델타 B 값 설정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에 의해 결정이 돼. 얘는 크다 작다가 아니라 이거는 설계치야. 설계치면 불행히도 불행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얘는 리키지가 좀 커. 그러니까 LM 값이 작은 거에 치고는 리키지가 상당히 크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표현 안 돼 있지만 여기 원래 이렇게 L 리키지가 따로 눈에 보일 정도로 커. 손실이 뭐 이거 뭐라고 하나? 자기 결합이 안 되는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 이 손실이 커. 그래가지고 얘는 리키지가 뭐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뭐 100 마이크로 헬리당 한 2, 3 마이크로 헬리 나오는 것 같아. 내가 뭐 감아 보면은. 근데 이건 역시도 우리가 코어나 코어의 갭이나 이런 어느 코어의 재질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거에 따라 영향이 있어. 그래서 얘가 맞다고 할 수는 없는데 한 2, 3% 정도. 얘가 2, 3% 정도인가 보다. 얘가 2, 3%, 2.5% 정도고 아까 온타임은 0.25% 정도. 전후. 그치? 그래서 얘는 LM 값은 뭐다? 설계치인데 리키지는 이 설계값의 이 LM 값 결정되면 자연 발생적으로 이게 L 리키지를 설계하기가 어려워. 그건 불가능해. 이건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값이에요. 생기는 값.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연구실에서 그래서 토폴로지 할 때 이게 트랜스 한번 감아보잖아. 그게 LM 값은 맞출 수 있어. 온타임용이든 오프타임용이든. 근데 리키지는 코어 재질, 아까 뭐 파워, 주파수, 뭐 코어의 크기, 델타 B 설정값, 그 다음에 이제 코어 재질이나 감는 방법, 그러니까 권선법 등에 따라 영향을 받아. 이거 영향 주는 요소가 되게 많아. 그래서 미리 만들어서 저놈의 상태를 보는 거야. 그래서 지금 네가 한 것도 뭐냐면 교수님께서 결과적으로는 이거랑 얘를 이렇게 분리해서 이제 설계를 하신 건데 우리는 이것만 보고 싶은 거야. 우리의 타겟은 이 LM만 보고 싶은 거야. 이 LM만. 그러니까 사실 네 거 저거 액티브 클램프 플라이백 좀 독특한 게 원래 플라이백 얘기할 때는 여기 리키지 값 얘기하거든. 리키지 값이 항상 존재한다고 가정해. 근데 이거에 대한 게 모의 실험팔에 포함이 안 돼 있잖아. 그래서 교수님께서 좀 특이하게도 여기 메인 트랜스도 L 리키지 1마이크로로 잡혀있지. 1마이크로 L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 플라이백용이면 훨씬 커야 돼 값이. 물론 LM이 지금 5mm L이라서 그래서 내가 얘가 뭐다? 플라이백용 트랜스가 아니라 얘는 플라이백에서 사용되는 온타임용 온타임용 그냥 이상 아이디얼 트랜스포머 역할을 하는 거야. 트랜스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래서 리키지가 없다고 보는 거야. 아예 얘는. 근데 나는 그래서 리키지가 굉장히 작고 LM 값은 크다고 설계했는데 실제 제작해보니 리키지가 안 작고 LM도 안 크면 어떻게 돼? 그럼 뭐 문제가 있지. 왜? 그렇게 되면은 내가 요 타겟으로 한 얘로 플라이백이 동작하는 건데 이 LM 값 결과적으로 얘도 안에 임피던스가 있잖아. 그러면
이쪽에서 바라보는 임피던스 토탈이라는 게 있을 건데, 임피던스 토탈이 어떻게 돼? LM이랑, 그러니까 XLM이랑 이 내부에 있는 어떤 X 트랜스 값으로 합쳐지잖아. 그럼 여기 뭐가 좋아야 돼? LM 값이 크면 얘가 증가하잖아. LM 값이 크면. 그러면 거의 얘가 어떻게 보여? XLM만 보이는 거지. 거의. 그래서 이 트랜스 설계치를 리키지 되게 작고 LM 값이 큰 아주 이상적인 조건으로 하신 거고, 그 조건이 나오는지 확인해 본 거야. 네. 가조립해서. 따라서 저 트랜스 조건을 찍었을 때 리키지가 안 작고 LM 값이 안 크면 모의 실험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왜? 이것만 보여야 되는데 얘도 뭔가 동작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럼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이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요게 트랜스가 되는 거야. 트랜스의 리키지, 트랜스의 LM. 하고 또 밖에 LM이 또 있어. 이게 1번, 2번이라고 하죠. 이렇게 2번. 그렇게 되면 누가 보더라도 뭐야? 얘를 이렇게 바꿔줘야 되잖아. 내가 이렇게 시작했더니 미쳤다. LM1, LM2, L 리키지 2 이렇게 바뀔 거잖아. 그지? 그럼 이 부분만 보여야 돼. 다시 또 인덕터가 한번. 이거를 통합으로 임피던스를 계산해야지. 얘를 계산해서 얘를 어떻게든 바꿔야 돼. 뭐 파이형으로 바꾼 다음에, 얘가 지금 파이이기 때문에 얘를 T형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인덕터를 다시 이렇게 모델링을 한다든가, 그래가지고 여튼간 LM과 리키지를 밖으로 빼야 돼. 이 리키지를 이거 하고 얘는 일로 그냥 무시를 한다든가. 그래서 복잡해지는 거야. 뭐 트랜스가 이상적이지 않으면 이 모델링이 복잡해지는 거야. 통합을 다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네가 트랜스를 감아서 제가 이상적으로 나오는지 지금 막 고민하고 있다가 나한테 물어본 거지. 여튼간에 LM 값이 5mm가 아니라고 해서 네. 문제될 건 없다 이거지. 비교적 큰 값인데 중요한 건 이제 리키지나 이런 거가 좀 중요하겠지. 만약 그게 0 다르면 나중에 저 모의 실험 파일에다가 다시 값을 반영해서 한번 어떤 영향이 주는지 나타나는지 볼 필요가 있다 이거지. 그럼 PC방에 저기 1차 리퀴즈랑 2차 리퀴즈 있잖아요. 그러면 1차 리퀴즈랑 2차 리퀴즈 둘 다 비교해봐요? 아니, 보통은 2차, 왜냐면 2차 리퀴즈는 2차 쪽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보통 그것까지 하진 않아요. 1차만요? 1차만 보통 해. 1차 나오면 턴비로 넘어가 2차는. 저게 턴비가 1대1이면은 1차측 리퀴즈가 2차측 리퀴즈랑 똑같이 보여. 그럼 1차 리퀴즈 측정할 때는 1차 측정하고 뒤에 쇼트 시키는 거예요? 응. 그렇게 해왔더니 어떡하지? 이렇게 2차 리퀴즈만 측정해. 뭔 소리야. 여태까지 너 2차 축 찍은 건데 뭔 똥땅지 같은 소리를. 했었구나. 예. 엎드려. 안 되겠다. 안 되겠어. 좋은 말로 했더니 이게 정신을 못 차리고. 대충 이런 거야. 리퀴즈만 작게 나오면 이거 써도 되겠네요, 그러면. 그럼 아주 이상적이지. 됐노? 네.